What's up guys? 유성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서킷 인구들이 많아지고 바이크를 타면은 결국에는 서킷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데 어떻게 타야 될지, 그리고 뭐 어떤 게 필요한지, 이 서킷 입문을 하기 위한 교과서를 좀 제안을 하고자 이런 오늘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서킷 입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서킷을 한번 타보고 싶을 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금액이 들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게 한번 해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부제는 자네 무릎은 좀 긁어 봤는가? 이고요. 오늘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서킷이 뭔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 준비물이랑 과정, 그리고 트랙데이 대회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 비용, 그리고 마무리 요 순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서킷이란 무엇인가? 이제 바로 자동차 바이크 같은 게 이제 테스트나 아니면 극한의 주행 아니면 경주 뭐 트랙데이 이런 걸 하기 위한 만들어진 트랙 코스를 뜻하죠. 그래서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내가 면허를 있고 없고 이런 것은 무관하게 이제 서킷에서 관리하는 라이센스로 취득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영암이 있죠. F1 서킷이고, 그 다음 인제, 용인, 태백, 포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만 봐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서킷이 미니 서킷도 있고 큰 서킷도 있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모터스포츠의 약체국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일본은 찾아봤더니 대충 한 100군데가 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세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암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재미, 뭐 난이도, 시설, 뭐 노면 이런 거는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나는 시설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뭐 좀 낮게 봤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지극히 이제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암 서킷 같은 경우에는 재미는 저는 별점 3개를 줬습니다. 풀코스를 본다면 별점을 한 5개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상설 서킷만 봤을 때는 코스가 많은 부분은 아니라서 3개 정도 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쉽지는 않아요. 파고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드니까 난이도가 더 높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코스 자체도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상설만 해도 그래서 난이도는 한 4개 정도 받고요. 그 다음 시설은 F1 서킷이기 때문에 좋은 편에 속한다 봅니다. 물론 이제 상설 서킷은 이 풀코스의 시설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긴 하지만 나름 F1 서킷이고 인터내셔널 서킷이기 때문에 시설은 3개로 봤고요. 노면은 한 3개 정도로 봤습니다. 별표 3개를 본 거는 이제 비가 올 때 이제 스케이트장으로 펼쳐진다고 굉장히 악명이 높은 서킷이기 때문에 노면은 3개를 줬고, 그리고 F1을 열렸을 때는 노면 관리가 잘 돼 있었지만 F1이 지속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노면 관리가 좀 가끔 아쉬운 부분이 생기다 보니 노면은 3개 정도로 줬고, 약간 첨언을 하자면 존나 멀다. 멀어도 이렇게 멀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빠르게 가면 한 3시간 반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킷을 한번 즐기고자 하는데 반나절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F1이 망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서킷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서킷이고 이제 카트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가적인 또 즐길거리가 또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서킷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제 스피디오. 재미 면에서는 5개. 왜냐면 이게 고조차도 굉장히 많아서 차로도 느끼면 그 고조차가 느껴지지만 바이크로 타면은 더 느껴져요. 에이펙스 넘어갈 때마다 쑥쑥 떨어지고 다시 위로 솟구치고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다. 뭐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다라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저는 이제 그래도 차로도 좀 탔었기 때문에 코스가 좀 익숙하긴 한데, 이 코스의 공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니까 공략할 코너도 많고 해서 난이도는 4개로 받고, 시설도 수도권에서 좀 가까운 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잘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제 콘도 같은 게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이 좀 좋은 편이다. 피트 안에 보면은 또 방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방 하나가 저는 되게 좋다 생각해요. 안에서 뭐 쉬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좀 하나의 더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는 시설이 좀 더 좋다 해서 별 4개를 줬고, 노면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하고 현대 기아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트랙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노면은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4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언을 하자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콘도, 호텔 이런 부대시설도 좀 있고 방도 좀 따로 있어서 좋고 이건 옛날 얘기인데 A 코스가 있기도 했어요. 13번 코너에서 이렇게 싹 말아서 이제 20번 코너 쪽으로 안으로 이제 말아 들어가는 그 찔러가는 길이 있는데 요즘에는 따로 이렇게 A 코스 운영 안 하고 풀 코스로만 계속 이제 운영을 하더라고요. 바이크는 A 코스 타고 차들은 풀 코스 타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풀 코스를 다 탄다. 그 다음에 인제 스피드움을 한번 가면은 방동막국수를 한번 먹어봐야 된다 해서 이제 방동막국수 인제 갔으면 한 번쯤은 먹어봐라 하는 거고. 자, 이번에 소개드리는 거는 이제 용인 스피드웨이입니다. 이건 뭐 용인 스피드웨이는 너무나 유명하고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죠. 지난번에 좋은 기회로 이제 아프릴리아 트랙데이 때 이제 트랙을 편하게 한번 타봤는데 와 정말 재밌습니다. 재미면에서 별 5개 정도 줄만도 한데 그리고 좀 짜게 보면은 한 4개 정도, 그리고 난이도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또 시설은 3개인데 생각보다는 좀 모자라는 게 있다. 왜냐면은 덩그러니 서킷만 있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고 노면은 한 4개 정도로 볼 수 있다. 예전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아지트로 쓰이기도 했죠. 저는 이제 용인 스피드웨이가 이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의 키포인트라 생각해요.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의 이목이 여기서 이제 바이크 좀 더 끌리느냐가 이제 앞으로 모터스포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키포인트가 되는 곳이라 생각해서 용인 스피드웨이는 가급적이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예전에 한번 열렸다가 닫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두카티랑 아프릴리아 트랙데이가 열렸는데 트랙데이 쪽은 이제 좀 프라이빗하게 VIP 형식으로만 열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이크가 열리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만 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올해 어떻게 대회가 이루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 스피드웨이는 굉장히 바이크 입장에서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라는 거고, 이번에는 태백인데 재미를 5개 준 이유는 이게 태백 서킷이 재밌다라기보다는 이 태백에서 재미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점에서 재미 부분을 5개를 줬습니다. 난이도는 전 3개를 받고요. 아직 제가 트랙을 많이 안 타서 3개라고 느낄 수 있는데 3개를 줬고, 시설은 2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노후된 그런 시설도 많고 좀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그만큼 싸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면은 제가 5개를 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까끌까끌한 노면이 오히려 그립을 더 향상시켜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노면은 5개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또 많이 태백을 타신 분들은 노면의 평가는 이제 갈리기도 하니까 개인적인 제 성향에서는 노면이 좋게 느껴졌다. 그 터프한 노면이 그립을 더 강하게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저는 이 노면이 좋다고 봤는데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라이더들의 이제 축제 장소로도 많이 됩니다. 이제 정말 가볍게 즐기고 가볍게 접근성 가서 즐길 것들이 있다. 뭐 흔히 말해 거기서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제약들이 좀 적어요. 입문의 턱을 많이 낮춰줘서 뭐 스쿠터로도 타고 이제 즐기기도 해주고 뭐 약간 쉬는 시간에 좀 타도 될까? 타게도 해주고 약간 그런 게 빡빡하지 않다. FM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라는 느낌에서 좀 축제 현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오픈 마인드 그 자체의 서킷 같은 곳이다. 자, 그 다음엔 이제 포천인데 여기는 사실 바이크가 탈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실제로 운영이 잘 되는지도 약간 물음표가 뜨는 곳인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이제 재미는 별 3개, 난이도는 보조차도 있고 헤어핀도 많아서 난이도는 4개, 시설은 생각보다 이렇게 풍요롭지는 않아서 2개, 노면은 뭐 좀 새로 생긴 서킷이니까 4개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생겼지만 뭐 민원 문제도 있고 뭐 허가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바이크엔 좀 큰 뜻이 없어 보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쉬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벨포레 모토 아레나입니다. 이곳은 제일 가장 최근에 생기기도 했고 KMG에서 운영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제 재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별 3개 정도, 난이도는 은근히 어려워서 별 4개, 고속으로 코너를 말면서 들어가고 코너에서 가속을 하고 코너에서 브레이킹을 하는 그런 게 많아서 난이도가 은근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은 별 하나를 줬는데 이게 KMG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피트가 적어요. 피트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뭐 카트가 쓰고 나머지 공간을 쓰는데 피트가 굉장히 적어서 이제 시설이 좀 하나다. 주차장 같은 게 쭉 넓은데 공터가 넓은데 그쪽도 아무래도 앞으로 운영이 잘 되면 건물이 지어져서 피트가 만들어지겠죠라는 저의 개인적인 좀 희망을 안고 보는데 그게 생긴다면 좀 시설적인 부분이 좀 충당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면은 별이 4개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노면 4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 과정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바이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비, 그 다음에 트랙 주행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고 라이센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탈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5가지로 받고 바이크를 보자면 이제 공도용 바이크로 갈 때는 뭐 램프류, 뭐 미러, 스탠드 같은 거는 뭐 제거하기도 하고 테이핑을 하기도 하는데 사진을 보면은 이때 트랙데이였는데 램프에 이제 테이핑을 안 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때는 몰랐는데 사이드 미러에만 해야 된다 생각해서 급하게 했다가 정작 중요한 이제 헤드램프는 못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트랙데이니까 트랙데이 주최 측에 한해서 이제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허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좀 넘어가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대회에 참여를 했다 보니까 FRP 소재의 카울러 변경도 됐고 헤드램프도 제거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냉각수도 이제 다 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공도용 바이크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레이스 바이크가 아니라도 트랙데이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비, 요거는 이제 필수 장비입니다. 이제 원피스 수트, 그 다음에 헬멧, 그 다음에 부츠, 장갑, 등보호대, 가슴보호대, 요거는 이제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꼭 갖춰야 될 필수 장비이고 그 다음에 안전장비 중에 선택 부분은 이제 뭐 바라클라바, 그 다음에 이제 이너수트. 사실 이너수트도 필수이긴 한데 사람 따라서 안 입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입는 걸 선호합니다. 입고 벗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양말. 이건 이제 양말은 제가 다이내즈 양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엄청 땀 흡수도 좋고 빨리 말라요. 물로 빨아가지고 말리면 거의 몇 시간 만에 마르고 이제 굉장히 좋아서 쓰는 장비인데 필수까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트랙 장비 중에는 선택적인 부분은 타이어 워머, 그 다음 스탠드. 요건 사실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워머 없으면 뭐 트랙도 못한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외국만 해도 워머 없이 또 즐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랙 들어가서 이제 한두 바퀴는 웜업 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타면 되니까 꼭 필수는 아니다. 스탠드도 워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고 혹은 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트랙에 뭐 문제가 없다면 즐기는 데는 꼭 필수는 아니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킷 라이센스인데 이건 각 서킷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킷에 보통 1년에 한 10만 원 지불하고 서킷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1년 뒤에 갱신을 계속해서 하는 스타일로 가는데 그래서 트랙을 타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보통 이제 필기시험이랑 실기시험을 치게 되는데 필기시험은 제가 느끼기에는 영암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제 아무래도 F1 그 인터내셔널 서킷이다 보니까 제일 빡빡하게 이제 좀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합격을 하면은 실기 주행을 해요. 아침 새벽에 필기시험 보고 한 9시쯤에 실기 주행을 한 바퀴 돌고 레드 사인, 뭐 옐로 플래그 이런 것들을 잘 보는지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이상이 없으면 합격을 해서 라이센스가 나오는 그런 걸로 되고 1년마다 갱신하는 스타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크랑 자동차랑 별개라서 인제 스피디움에 자동차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바이크를 안 따도 되냐 이건 아니고 바이크를 또 따로 따야 된다. 이 부분은 좀 공통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인데 아무튼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스킬 이거는 뭐 내가 서킷을 아예 타본 적도 없고 탈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타도 되냐 하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어느 정도 좀 배우고 와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흔히 말해 서킷은 공도보다 안전하다 하지만 모르고 들어가서 서킷 사람들끼리 꼬였을 때는 그만큼 위험한 순간은 없다 생각해서 먼저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라이딩 스쿨이나 아니면 다른 뭐 카트장이나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즐기고 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메이커 트랙데이라도 즐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체험 주행이 있다면 서킷을 한번 그런 식으로 즐겨보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라이딩 스쿨을 통해서 스킬을 익히고 들어가는 게 베스트고, 그 라이딩 스쿨은 뭐 GBR 라이딩 스쿨, SRS, 레인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싶은 곳을 즐기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서킷 예절 중에 하나는 일단 레코드 라인에서 서행을 하면 안 됩니다. 서킷의 베스트 랩을 내기 위한 달리는 코스, 그 라인을 레코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내가 서킷에 처음 들어가면은 어느 게 레코드 라인인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타는 라인을 한번 습득하고 들어가는 게 베스트고요. 그리고 타다 보면은 이 라인이 내가 보통 타게 되는 라인이다 하는 거 정도는 알게 되니까 그 라인을 피해서 서행을 해야 하고, 그럼 그거 모르겠다 하면은 무조건 최우측으로 가장 자리에 붙어서 서행하고, 너무 또 서행을 한다고 해서 막 3, 40km로 떨어뜨려서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서행을 하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레코드 라인에서는 서행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만약에 방해하면은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니까 사과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트에서 코스인 할 때 1번 코너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뒤를 딱 돌아봤을 때 누군가가 온다 하면은 내가 먼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그 사람 먼저 보내고, 약간 비보고 좌회전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건 안 겹치겠다 하는 정도로 했을 때만 1번 코너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서킷을 타다가 힘들면 최대한 빨리 내가 피트인에서 피트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서킷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트랙데이랑 대회를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여러 가지 트랙데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자동차와는 달리 서킷 자체에서 운영하는 뭐 트랙데이는 카트장이 그나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하루를 날짜를 빌려서 주최 측에서 운영을 해서 비용을 받고 세션을 구분해서 태워주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세션만 5만원 주고 타겠다. 요즘 5만원 아니죠? 뭐 얼마인가요? 8만원, 6만원? 비싸진 걸로 아는데 20분만 타겠다 이런 게 안 돼서 차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트랙데이 운영하는 게 태백도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데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이나 SNS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가볍게 즐기기에는 정보의 부재가 워낙에 부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크 스토리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 커뮤니티에 이제 캘린더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서킷 트랙데이나 이런 정보를 좀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확인해서 내가 이 트랙데이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좀 최대한 캘린더를 모아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행사 정보를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아무래도 이 트랙데이나 대회는 굉장히 좀 폐쇄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즐기기에는 입문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대회는 뭐 모토피스타, 뭐 KRC컵, LKRC, 예전 이제 KRC, 피렐리컵, 그 다음에 KMRC, 미니모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대회들이 존재해서 이 대회를 참여하면서 트랙을 즐기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작은 시장에서 대회는 왜 이렇게 많고, 이 대회끼리의 사이는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두루두루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둥국에 좀 가서 이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좀 파이를 키워서 그 다음에 좀 쪼개져도 나쁘지 않은데,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이 영역의 사람들을 이 지키고 남이 들어오면은 약간 배척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이걸 좀 깨고 둥국에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마다 뭐 튜닝 규정들이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내가 이 대회 나간다 해서 다른 대회를 나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튜닝을 뭐 어떤 데는 허용하고 어떤 데는 안 된다 하고, 또 어떤 대회는 이 대회 나가면 저 대회는 못 나온다 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랙데이랑 대회는 그렇다. 대망의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하고 이 부분으로 바로 점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비용은 바이크 튜닝 비용, 그 다음 트랙데이 비용, 운송 용달 비용, 그 다음 서킷 왕복 비용, 뭐 소모품 비용, 뭐 그 외적으로 뭐 레이스 참가 비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바이크의 취미가 그냥 개미지옥이라면 트랙은 여왕개미지옥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튜닝 비용은 일단 내가 어떤 제품으로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튜닝을 한다면 비용이 들 거고, 튜닝을 안 한다면 비용이 안 들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뭐 브레이크, 뭐 휠, 서스, ECU, 엔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즐긴다면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타이어 먼저 좀 튜닝을 하고 오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랩 타임을 돈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실력을 올라간 뒤에 내가 엔진을 만져보고 이슈를 해보고 서스를 해보고 휠을 해보고 이렇게 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랩타임을 뭐 튜닝으로 사는 거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랙데이 비용은 보통 이제 한 번 참여를 하면 3, 4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4개에서 5세션을 들어갈 수 있고 세션당 보통 20분에서 길게는 25분, 뭐 30분까지 있는데 보통은 20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달 비용인데 이건 사실 트랙 입문에서 가장 큰 문턱을 만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도권 영암까지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한다면 아마 왕복 60만 원 정도 이상이 들지 않을까 싶고 대부분은 이제 팀 차량에 이제 싣거나 아니면 센터에 끼워가지고 실어서 이동하는 경우고 아니면 메이커 트랙데이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대리점에서 윙카 같은 뭐 예를 들면 두카티 같은 경우에는 분당 뭐 서울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15만 원 정도 받고 이동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맡기면 실어주고 나 몸만 가서 타고 오면은 이제 바이크는 실어주니까 그래서 두카티는 굉장히 잘하죠 이런 트랙데이 운영을. 그 다음에 인제 같은 경우는 직접 타고 가서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나마 좀 타고 갈 수 있는 정도 거리니까 이제 강철 체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암은 아직 본 적은 없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는. 그리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3벤을 차량을 구입해서 적재할 수 있는 튜닝을 하면은 한 400만 원부터 살 수 있는 정도인데 그 다음에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토우바 설치하고 트레일러 설치 구입하고 묶어가지고 가는 뭐 3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뭐 600, 뭐 1000만 원까지 드릴 수 있겠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트레일러를 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가 비용은 서킷 왕복하는데 비용, 뭐 숙박, 교통비, 식비, 영암 1박 2일 기준으로 보면은 숙박 한 8만 원 들고 교통비 왔다 갔다 하면 20만 원 들고 식비 한 7만 원 해서 한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 든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소모핑 비용은 이제 엔진 오일, 패드, 타이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총 비용을 보면 뭐 수트, 필요 장비 뭐 이런 거 구입하는데 한 2, 300만 원 들고 트랙데이 이용하는데 35만 원, 뭐 40만 원 정도 뭐 숙박 부가 비용 소모하면은 30만 원. 그래서 입문하는 데는 지금 한 270 잡았는데 최소 미니멈이고 한 300에서 한 400만 원. 요건 이제 장비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 들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그 장비가 갖춰져 있고 내가 주행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통 회당 한 70만 원 내외로 드는 게 이제 트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트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는 좀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다 해서 바이크 스토리라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고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동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규모라는 이 트랙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좀 즐기고 있는 취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장사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종종 보면은 트랙을 즐기려는 정말 좀 순진한 마인드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장사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에 트랙을 들어가려 하다가 이제 호되게 당하고 트랙은 다시는 안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장사꾼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입문턱이 아무래도 바이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바이크 있고 스킬이냐? 스킬은 어떻게 보면 타다 보면 느는 거고 가장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용달이에요. 용달. 바이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 서킷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저는 트레일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 기존에 있는 차량에서 토우바를 달고 트레일러 1구짜리를 해서 그거를 싣고 필요 없을 때는 벽에다가 이제 세우는 그런 식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다음 영상에 이어질 이제 토우바랑 트레일러 구입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오늘 이렇게 트랙에 있어서 너무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던 분들이 구체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들겠다, 뭐가 필요하겠다, 난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다 라는 교과서 같은 그런 영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트랙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문턱이 좀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트랙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석이었습니다. 안녕.